영화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지난달 18일 일본에서 개봉한 지 25일 만에 누적 관객수 약 1570만 명, 일본 박스오피스 역대 4위를 기록하며 강력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8월 22일 정식 개봉을 앞두고 있으나 8월 18일 기준 예매율 80% 이상, 올해 최고 사전 판매량인 49만 장을 기록하며 국내에서도 폭발적인 기대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감상 후기를 포함한 리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 후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귀멸의 칼날 시리즈를 다 보고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각의 빌런을 포함하여 인물들이 가진 성격과 쌓인 서사가 있고, 이를 영화에서 처음부터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의 내용을 알고 영화를 보는 것이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지금까지의 분량이 그리 많지 않아 보다 보면 금방 정주행하기 쉽고 다양한 OTT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지만 시리즈를 정주행을 하고 간다면 영화를 훨씬 더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영관인데, 저 같은 경우 프리미어 상영회를 통해 지난 주말 용화맥이라 불리는 용산 아이맥스에서 보고 왔기에 이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의 사운드와 음악도 좋지만 무엇보다 화려한 시각적인 액션과 연출이 강점인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맥스관에서 관람하는 것을 1순위로 추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할 만한 질문인 "그래서 재밌냐? 이전 애니메이션 에피소드들과 비교하면 어떠냐? 라는 질문에 우선 충분히 너무나 재미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들, 각성하는 캐릭터들, 상연 온인들과 주요 캐릭터들의 서사 등을 포함하여 정말 눈이 즐거운 영화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화의 러닝타임이 155분, 즉 2시간 35분이라는 꽤나 길고 처음부터 끝까지 화려한 액션이 몰아치는 영화가 아닌, 중간중간 상당 시간 인물들의 과거 회상씬이 상당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다소 루즈하고 지루하다고 느낄 만한 부분이 꽤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무한열차와 이번 무한성을 포함해 에피소드들의 순위를 매기면 개인적으로 1위부터 무한열차, 무한성, 환락의 거리, 합동강화훈련, 도곡마을 순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무한열차와 무한성 사이에서 웃기게도 혼자 심각하게 고민해봤는데, 작품 전반에 남기는 여운과 상징성의 관점에서 무한열차에서의 큐주로의 임팩트가 워낙 컸기에 제 마음속 1위는 무한열차로 정해봅니다. 귀멸의 칼날에서 염주인 렌고쿠 쿄주로는 무한열차에서 안타깝게 퇴장하지만 그 영향과 메시지는 작품의 전반에 퍼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과 의지를 주인공인 탄지로가 물려받고 성장한다는 점, 그리고 아카자와 쿄주로로 대표되는 이 둘의 대립이 오니와 인간 사이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차이를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영화 전체에서 봤을 때 분량은 많지 않지만 아카자와 큐주로의 대립구도와 전투씬은 귀멸의 칼날이라는 작품 전체를 관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강한 힘에 대한 정반대의 인식, 그리고 본질적인 인간과 오니의 차이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카자는 강한 힘에 대한 집착이 누구보다 큰 오니입니다. 그는 큐주로의 강한 힘과 재능을 단번에 알아보고 강한 그와의 전투를 무척이나 즐깁니다. 그러다 점점 치명상을 입는 큐주로의 재능이 아깝다며 오니가 된다면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다시 재생하며 죽지 않고 더욱더 강한 힘을 가질 것이라며 큐주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큐주로는 강한 힘은 약자를 지키는 것에 쓰여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며, 이를 거부하고 치명상을 입혀도 계속 재생하는 아카자와 힘겨운 전투를 이어갑니다. 이는 아카자로 대표되는 오니와 귀살대를 대표하는 큐주로를 통해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전달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치명상을 입어도 금세 회복하는 아카자와 점점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지는 큐주로의 모습은 본질적으로 이들의 대결이 인간에게 상당히 불리함을 잘 나타냅니다. 여기에 더해 탄지로가 말하듯이 언제나 귀살대는 햇빛에 취약한 오니들이 활동하는 밤에 싸워왔다는 점을 통해 오니를 멸하겠다는 귀살대에 꺾이지 않는 강한 인간의 정신을 다시금 부각시킵니다. 이렇게 나약한 인간의 육체에도 불구하고 큐주로의 굳은 의지와 마음은 탄지로를 포함해 이노스케와 제니치 등 다양한 인물들에게 전해지면서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인공 일행의 스승이자 멘토인 큐주로의 등장과 퇴장을 압축적으로 담으면서 작품 전반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강렬하게 담아냈기에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본격적인 감상 후기 및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에 대한 결말을 포함한 스포일러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바로 이전 합동강화 훈련의 마지막 장면, 즉 우부야시키가 스스로 가족들과 미끼가 되어 무잔을 끌어들이고 탄지로를 포함한 모든 주들이 모여 무잔의 목을 노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각자 자신의 가장 강한 기술을 선보이며 무잔의 목을 노리려는 그때 비파 소리가 들리며 주인공 일행은 무한성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무자는 상처에 대한 회복을 위해 몸을 숨기고 주인공 일행과 주들은 상현의 오니들을 만나 전투를 펼친다는 게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이번 무한성편은 크게 세 가지 전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상현 2인 도우마와 충주 코초 시노부의 전투, 그리고 상현 6인 카이가쿠와 제니츠, 마지막으로 상현 3인 아카자와 수주 기유, 그리고 주인공인 탄지로 순으로 전투가 진행됩니다. 우선 화려한 비주얼과 연출의 관점에서 세 개의 전투를 들여다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그 화려함이 무르익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충주 시노부의 다양한 기술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독을 활용하는 그녀의 전투 스타일 특성상 우리가 기대하는 화려한 액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현 2인 도우마의 원래 캐릭터도 그렇지만 능청스럽게 여유를 부리면서 마치 그녀를 농락하는 듯한 모습에서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 가지 전투의 순서 배치는 탁월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현 6인 카이가쿠와 제니츠의 전투입니다. 앞선 도우마와의 전투와는 달리 이후 두 개의 전투는 이번 작품에서 승패가 갈리고 마무리되는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전투는 분량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작품에서 제니치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은 점과 이후 제니치에 대한 스토리는 거의 없음을 고려했을 때 조금만 더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쉬움이 생기는 것과는 별개로 두 번개호흡 계승자들 사이 전투는 가슴이 웅장해지기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제니츠가 번개의 호흡 기술을 일형밖에 보여주지 못했지만 카이가쿠를 통해 번개의 호흡의 다른 기술들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니츠가 새롭게 선보이는 7형 화뢰신을 마침표로 제니츠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저는 이들의 전투씬을 포함하여 서사가 너무 짧고 빠르게 지나간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영화의 긴 러닝타임과 번개의 호흡이 빠르고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특성상 그럴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아카자와의 전투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카자와 기유, 탄지로의 전투입니다. 사실 이번 극장판의 메인이자 주인공이라고 불릴만한 분량과 임팩트를 가진 것은 아카자일 것입니다. 지난 무한열차 편에서 큐즈로와의 전투에서 남긴 임팩트는 당연하거니와 각성한 기유와 탄지로가 아카자와 싸운다면 누가 이길까 하는 궁금증을 충족시킨과 동시에 귀멸의 칼날의 가장 큰 강점인 시리즈 특유의 강렬한 액션 시퀀스가 절정에 달합니다. 이번 극장판의 가장 큰 호불호 지점은 아마 각 인물들의 서사를 포함한 과거 회상일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문제는 회상의 내용과 분량보다 회상의 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귀멸의 칼날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투 이후 혈귀, 즉 오니들의 슬픈 사연과 이를 헤아리는 주인공 탄지로의 모습은 반복되는 일종의 귀멸의 칼날이 가진 문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진실되고 올바르며 고든 성격의 주인공은 자칫 작품을 평범하고 지루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멸의 칼날은 오니들에게 비극적 서사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사연과 매력을 보여주고 이를 탄지로가 마치 한을 풀어주는 듯한 구조를 통해 돌파합니다. 사실 귀멸의 칼날의 재미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니들의 강력함을 포함한 매력이고 이를 물리치는 주인공 일행의 기술과 성장일 것입니다. 특히나 무한열차에서부터 이어져 온 아카자와의 서사는 관객들로 하여금 아카자가 강하고 매력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를 통해 아카자가 왜 이렇게까지 강한 힘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풀어내는 방식 역시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서사들이 전투의 중간중간 들어가서 치열하고 긴박한 전투의 흐름을 끊는다는 점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계승 혹은 스승과 제자라는 관점에서 이번 영화를 봐도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충주인 시노부는 도우마와의 전투에서 죽은 자신의 친언니에 대한 복수를 위해 지금의 전투를 준비하고 단련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혈연 관계로 계승된 도우마와의 전투는 시노부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제자 카나오에게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전투인 제니치와 카이가쿠와의 전투 역시 보다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 번개의 호흡의 계승자인 카이가쿠와 제니치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계승자 선정에 대한 카이가쿠의 불만과 오해가 제니치와의 갈등을 빚었고 그는 오니가 되었습니다. 번개의 호흡 계승자에서 오니가 나왔다는 이유로 전직 기둥이었던 그들의 스승은 탈북을 하게 되고 이들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탄지로와 아카자와의 전투 역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큐조로의 마음이 탄지로에게 이어져 전투가 진행된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슷한 시기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진격의 거인 속 엘빈 단장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몇 대째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이 많은 일본의 문화가 떠오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한편으로는 시대와 배경도 그렇고 귀멸의 칼날은 굉장히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와 색채가 강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 역시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 해답에는 아마 뛰어난 시각적 연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특유의 일본적인 전통적 요소라는 토대 위에 각종 기술과 화려한 이펙트를 넣어 작품에 숨을 불어넣고 더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마치 K-팝이 최근 귀로 듣는 음악의 시대를 넘어 눈으로 보는 음악의 시대에서 주목받는 현 상황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추가로 앞으로 두 편의 극장판으로 시리즈를 완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에 다시 등장할 도우마와 코쿠시보와의 전투가 상당히 기대되고, 과연 최종 보스인 무장과의 전투가 원작 만화에서는 많은 아쉬움과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그대로 진행시킬지 혹은 수정한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리해보자면 이번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제작사인 뉴포터블의 최대 강점인 작화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준 정말 눈이 즐거운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중간 보스 격인 아카자가 왜 이렇게 강한 힘에 집착했는지와 관련된 슬픈 스토리를 포함해 그의 퇴장, 성장하고 각성한 주인공들, 더 강력한 상현 오니들의 등장으로 이번 여름 극장에 가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에 대한 저의 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화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감상을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와 리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